저는 원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계획을 세울 줄 몰랐어요. MBTI 검사에서도 P가 나왔고,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목표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계획을 해도 엉성하고 흐지부지 되기 일쑤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기록을 하면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인데요. 기록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제의가 된 건 아니에요. 지금도 미루고 계획대로 안 되는 날도 여전히 꽤 많죠. 그런데 예전에 저는 목표도 없이 흔들렸다면 지금의 저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목적을 생각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 계획을 세워요. 기록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전의 저보다는 훨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피인 제가 기록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제가 가장 고치고 싶었던 부분 중 하나인 미루는 습관이 많이 고쳐졌어요. 이건 블랙 저널 덕을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해야 하는 일들을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에 그때그때 적어놓고 처리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일을 미루면 데일리에 그 기록할 때 그게 계속 남아있잖아요. 해야 할 일이니까 다음날에 또 적어놔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찝찝하고 은근히 압박감이랑 죄책감 같은 게 생겨요. 또 미뤘네? 라고 자책하면서도 2, 3일을 더 미루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와 기분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걸 기록을 하면서 알게 된 후로는 하루 이틀 미룬 일은 우선순위에 넣고 먼저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제가 미루는 습관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꽤 많더라고요. 이건 사실 누구나 경험해봤을 법한 일인데 공과금 수납을 미뤄서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신청해야 할 혜택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서 지원이나 할인을 못 받았다든지 혹은 좋은 기회를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놓쳤다든지 제가 이런 적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전월에 기록해놓고 핸드폰 알림 설정까지 하니까 미루는 습관이 조금씩 개선이 되더라고요. 계획하는 건 미루는 습관과는 좀 다른 계기로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계획을 좀 구체적이고 기획하듯이 하기 시작한 건 남편 때문이었어요. 저와 달리 남편은 완전 제이 성향을 가졌거든요. 제가 MBTI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어쨌든 남편은 계획적이고 실용적인데 효율성까지 따지는 성격이에요. 이런 사람이 완전 쌉 T의 쌉 J인가요? 남편하고 뭔가를 같이 하면 꼭 계획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단 계획을 한 후에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도 남편은 꼭 적어놓은 걸 보면서 이야기를 하재요. 그러니까 저는 또 카톡이든 메모든 계획을 기록해서 같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처음엔 솔직히 너무 귀찮고 싫었거든요. 그럼 너가 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걸 남편이 계획하고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생각한 건 문서 형태로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의하거나 같이 할 일이 있으면 계획한 거 써서 남편한테 공유해줘요. 근데 카톡 메시지로 공유한 내용은 다시 이야기할 때마다 찾아야 하잖아요. 그게 또 귀찮아서 이제는 노션에다가 남편하고 같이 쓰는 공동 작업 스페이스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노션을 할 줄 몰라. 뭐 천천히 가르치면 되겠죠, 그건? 그리고 또 하나, 계획을 하는데 도움이 된 게 모닝 페이지예요. 이건 혼자 계획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됐던 건데, 한때는 모닝 페이지를 매일 아침 썼거든요. 그때 쓴 것들이 계획하기 바로 전 단계인 브레인덤프 같은 느낌이었어요. 모닝 페이지는 두서없이 생각나는 것들을 막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나 나의 무의식에 있던 생각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블랙 저널이나 노션에 옮겨서 기록해요. 마지막으로 그걸 보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죠. 모닝 페이지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낀 후로 머리가 복잡하거나 계획할 일이 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닝 페이지를 꼭 쓰는 편이에요. 사실 지금은 남편과의 이런 차이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계획하고 기록하는 것 때문에 다투기도 많이 다퉜어요.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계획하는 건 어렵고 귀찮아요. 근데 예전처럼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계획을 적어보고 움직이게 됐다는 점에서 저는 꽤 많이 달라졌다고 느껴요. 그리고 또 기록을 하면서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엔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목표들이 지금은 훨씬 선명해졌다는 거예요. 블렛 저널과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뭔지, 왜 그걸 이루고 싶은지 알겠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계획도 적어보면서 흐릿했던 목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목표를 선명하고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비전 보드예요. 비전 보드는 예전에도 알고는 있었고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비전 보드라는 이름이 아니라 보물 지도라고 불렸었어요. 어떤 책에서 소개한 꿈을 이루는 방법이었는데 그걸 보고 한번 따라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대충 만들다 말았는데 지금도 아마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고 제가 비전 보드를 다시 만들었거든요. 자주 눈으로 보면 목표 달성할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블렛 저널에 적어놓은 목표들을 비전 보드로 옮기고 그 목표에 맞는 사진이나 그림을 찾아서 만들었어요. 이걸 핸드폰, 아이패드, 맥북에 바탕화면으로 설정해뒀거든요. 그래서 매일 반강제로 저의 목표를 확인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기록을 하면서 가장 감사하게 느끼는 부분인데요. 기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뭘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기록을 하면서 계속 이런 부분을 일부러 건드렸어요. 난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지? 뭘 원하는 거지? 왜 아무런 성과도 없는데 그게 하고 싶은 거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찾아가는 중이지만 일기랑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인스타툰을 몇 년째 그리고 있는데 사실 이걸 시작할 때는 저도 인스타툰을 그려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다른 많은 작가님들처럼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돈을 버는 행복한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저의 상상과 정반대였어요. 쓰는 것도 그리는 것도 어설퍼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렸고 게다가 저는 육아와 다른 것들을 병행하면서 꾸준히 연재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근데 그걸 왜 해? 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왜 계속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적어봤어요. 난 이걸 왜 하고 있을까? 난 이걸 왜 계속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들을 쓰고 답변을 쭉 적다 보니까 실마리가 잡히더라고요. 아, 나는 쓰고 그리는 게 좋구나.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있고 어쩌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도 인스타툰은 띄엄띄엄 계속 쓰고 그리고 있어요. 맡길 때마다 모닝 페이지하고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다잡고 블렛 저널에 언제까지 작업해서 올릴지 계획을 적어놓고 실행하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원하는 걸 찾고 그걸 왜 원하는지, 그럼 그 원하는 걸 어떻게 이뤄갈 건지도 기록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었어요. 펜을 들고 적어보기 전에는 잘 몰랐던 것들이었는데 답이 안 나와도 계속 써보고 생각하고 기록해놨다 다시 들여다보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저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기록하기 전에는 몰랐던,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나의 생각들이 펜 끝으로 나와서 내가 볼 수 있고 그걸 인지하기까지 6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기록을 시작한 지가 8년이 넘었으니까 정확히 기록의 도움을 받기 시작한 건 2년밖에 안 됐네요.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기록을 하기까지 6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록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기록으로 남아서 저의 변화하는 과정도 돌아볼 수 있다는 게 기록의 아주 큰 쓸모라고 생각하고요. 기록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좋은 습관을 만들고 변화할 수 있는 성장의 길을 열어준 건 확실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